선거구 증설 여론조사. 자, 이번 주제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의 선거구 증설이 필요한가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1차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많이 나왔다가 2차 56.4. 예. 그러면 2차에서는 2차 여론조사를 다시 하니까 필요하다가 얼마 나왔죠? 45.7. 45.7. 네, 이렇게 된 지금 여론조사가 1, 2차를 통해서 서로 상반된 조사가 나와서 지금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이 여론조사도 문제야.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야 된다가 50%가 안 넘잖아. 아, 그거는 그만큼 그 정치 그러니까, 불신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거죠. 이거는 이런 여론조사에 의지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찬성하는 사람이 10%만 밖에 안 돼도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그게 왜 이 여론조사를 왜 옛날을 몰랐어 내가. 자, 우리 금위원장 얘기 한번. 아,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지역민들이 현실이에요. 보는 수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동안 잘못한 거에 대한 또 지역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 이런 것들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 선거구 증설 관련해서는 사실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없으면 이거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이걸 그럼 극복하려면 결국 이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시민 홍보나 뭐 언론을 통하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런 홍보도 해야 될 거고 또 그 논리개발, 정책 논리개발 이런 것들도 좀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더더욱이 이게 민간전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는 문제라 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역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대전 시민들이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단순히 홍보도 많이 해야 될 뭐 국회의원 뭐 하는 일도 없는데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뭐 대전에 골치 아픈 의원 또 하나 늘려? 정치인들 위한 행위지. 돈 들어가게 뭐 이런. 국민들 저 혈세만 낭비하고. 네, 맞아요. 꼴 보기 싫은 놈 또 하나 더 늘리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에 임한 걸로 보인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수를 하나 늘린다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다른 지역에는 줄이고 우리는 늘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안 늘리면 거꾸로 말하면 다른 지역에 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서 우리가 못 가자면 다른 쪽에 늘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안 늘린다고 하면 다른 쪽에 반사적인 이익을 주는 거라고.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세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가 영향적 대한민국 정치에서 대전 지역이 영향력이 세지는 거 그걸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을 거잖아.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스킬, 기술이 설문 방법이나 이런 거에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대전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우뚝 서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아마 아닙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두 번째 조사할 때는 사실은 여러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불신 변수나 이런 거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강주광역시가 대전보다 2명이 많다라는 인지, 그렇지. 또 울산광역시가 대전하고 인구가 30 몇만이 적은데도 똑같다라는 거 이걸 공지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단적으로 말하면 정치 지금 현재 불신이 대전 핵심이다라고 뭐 하고 봐요. 있냐? 네. 응? 그러니까 이거 핵심은 뭐냐면 선거구를 단순히 늘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니까. 문제는 아까 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번 게임은 사회 정치, 경제, 경제, 문화 모든 총체적 역량에 대한 지역 간의 어떤 힘겨루기다. 근데 그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광주나 울산 이런 데보다도 뭐 인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는 더 많이 갖자는 게 아니에요. 그 조정해서 똑같이 돼보자 하는 그 게임으로 해야 되는데 밋밋하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그 세미나에서도 그 나왔는데
총체적인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이 패대기 쇼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총량적인 어떤 경쟁을 좀 해보자.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유성 하나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7개가 됐는데 광주가 9개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예컨대. 그래서 요번에 이 선거구 증설 문제는 여론조사는 좀 비효과적인 것 같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역량을 한번 결집을 해보자. 근데 봐봐요. 네, 좋으신 말씀이 이 로데이터를 보니까 재미나는 게 있네. 이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보니까 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찬성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 이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국비 유치 등 지역 발전에 유리하다든가 지역의 정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인구가 많은 만큼 당연히 국회의원 수도 늘어나야 한다. 너무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활동체로 보질 않는 거야. 그렇게 못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그런 결과물을 내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 상태로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 전체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 42.5%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가면서까지 대전시 국회의원이 늘겠냐.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서 대전시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 반대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를 늘리는 것은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야지. 그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주도해야 될 주체는 누구냐. 그러니까 대전시가 근소한 차이로 골고루 나왔어요. 설문이 잘못됐다는 대전발전연구원의 그 유재일 원장 정치학자인데. 그리고 여기서 시민들의 유재일 원장을 거론을 해. 시민들 생각이 정확하게 나와. 국회의원 선거구 가만히 있어봐 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 시민 대상 홍보 캠페인 확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 생각이. 이게 설문지 구성은요. 이거 이번에 한 거는 잘 돼 있죠. 잘 돼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결론까지 딱 나옵니다. 이게 왜 이유도 나오고 결론은 대시민 홍보와 더불어서 정책 논리 개발을 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아마 올 10월 달까지는 모든 게 최종 확정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이거에 대한 그 증설에 대한 적극적 지지나 이런 것도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설문조사 결과처럼 대시민 홍보 강화하고 정책 논리 만들고 하는 이런 노력도 또 해야 되고 정치권과 행정부 대전시 역할이 중요한 게 예전에 저때 그 행정도시 대책위 할 때나 과학벨트 민간정 대책위 할 때 보니까 중요한 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저번에 세미나에서 그래서 그게 나왔어요. 전체적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러는데 중심이 대전시가 돼야 된다. 그 예를 세종시 그 수정안 반대 투쟁할 때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으면 뭐 홍보물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전시가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대전시가 주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고. 그래서 시장이 그거 하려고 여론조사 시켰는데 헛발질 딱 해놓으니까 동력은 뚝 떨어졌지.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에서 그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요번에 현 의원들 중에서 선거구 증설이 우리 시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낙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낙선 운동 뭐 급할 게 뭐 있어? 자기는 현역 의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개인 이기적 발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렇죠. 아니, 현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가 확보돼 있으니까 특별히 뭐 그렇다면은 그렇지도 않아. 현역 의원들도 자기 경쟁자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 생기면 글로 보내려고 선 의원 저쪽으로 가라고 새로 생긴 대로. 아이고. 그래서 요번에 그 선거구 증설 여론조사 자체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효과도 있었다고 그래요.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선거구 증설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선거구 요번에 증설하는 거야? 재조정하는 거야? 이런 거 정도까지의 어떤
노이즈적인 마케팅이 좀 홍보가 됐다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우리 저기를 해줘야 돼요. 패대기 이슈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 해야 돼요. 소재로 잡아가지고서 토론하자고.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치인 또 뭐 행정가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지방 의원들 이런 사람도 낙선 운동 해야 되는데 지적하면서 낙선 운동은 지금 불법이라고 그러던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책임 추궁 뭐 이런 걸 통해서 낙선 선거가 운동까지 자, 아무튼 하면 안 되고 이 보름 만에 뒤바뀐 선거구 증설 여론조사 우리 급 위원장님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정리하시죠.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 결과상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전시든 정치권이든 또 우리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더더욱이 민간정 협의체 구성해서 이게 공동 대응하자 이거는 의견 없는 것 같아요. 정치권도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조속히 대전시가 주도하든 시민사회가 주도하든 정치권이 주도하든 좀 민간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이런 활동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고 이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안 남았어요. 더더욱이 충청권 공정협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제가 세종시 민간정 협의체 운영할 때 보니까 막판에 가면 또 깨지더라고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거는 선거구 획정은 더더욱이 소지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공조협력이 깨지지 않도록 섬세한 사전에 협의나 논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청권이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 말할게요. 시민 홍보하는 거 중요한데 지금 뭐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6.5%예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청권 공조도 절대 공조 안 됩니다. 대전만 머리를 도끼 삼아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치인들이 나서주고 좀 여론 주도층 언론이 나서주고 이렇게 해서 정교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체 이 시민들의 의식이 이거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니 왜냐면 정치 불신이 너무 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겠냐 이런 것을 스터디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른 지역에도 여론조사가 좀 퍼센트의 차이가 있어도 비율은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정치 불신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선거구 증설 여론조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무성 수첩. 최근 지금 김무성 수첩 이 정윤회 문건의 배우가 KY다 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수첩에 찍힌 그 얘기가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현 정부의 수준을 그대로 난 나타냈다고 보고 사실 굉장히 불쾌합니다. 뭐냐면 그 청와대 행정관이 보통 2급인가요? 3급인가 이런 정도 되는데 전혀 뭐 술 먹고 뭐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지금 현 정부 청와대의 어떤 수준을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지금 그날 또 마침 그 대통령 기자회견도 했는데 대통령 역시 또 소통의 문제를 국민의 수준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 잘하고 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열받아 있는데 그 수준을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 때문에 궁금하고 정말 기가 막히니까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서 물어보자 그랬더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소통의 문제가 청와대에 있다고 봐야 돼요. 당이 뭐 예컨대 정부 여당이 정부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할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지 정말. 아니 근데 이 문제는 이준석이 잃는 거 아니야? 잃는 거잖아. 잃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체 이준석 씨도 뭐 젊은 정치인이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하니까 잃는 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같은 당에 그래도
젊은 대표로서 비대위원까지 한 이준석 씨가 그 좀 이상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일렀다기보다는 뭐 한번 얘기를 해본 거죠. 술 먹으면서 한 얘기를 뭘 또 여당 근데 대표한테 그 이준석 일러가지고 얘기로는 또 의도적으로 발끈하게 했다는 거 그런 아니겠어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꾸 뭐 국력을 낭비하면서 막 옥신각신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어? 행정관이 뭐 헛소리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 발끈해 가지고서 짤로 뭐 어쩌고 하고. 이게 이제 문건 유출 파동도 있었고 또 거기다 항명 사태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저기 김영환. 예, 그 김영환 이 양반도 좀 웃긴 사람이더구만. 그 예전에 검사 시절에 보니까 기자 보고 술 먹으러 갔는데 술 안 먹는다고 맥주병으로 그 기자 머리를 때린 아주 살인 미수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그런 자가 어떻게 청와대까지 들어가고 이거는 연속 성상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관의 이 발언 파동에 대해서 영향이 그 추가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특히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문제가 됐던 십상시 또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뭐 여론과 다르게 너무 옹호하다 보니까 또 이번 사건과 연계돼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이거는 제가 생각한 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뭐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이런 말이 자기들끼리는 서로 친한 사이니까 넷인가 모여서 술 한잔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얘기 허심탄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당에다가 이준석 선수가 일러버렸잖아. 그만큼 청와대와 당 관계가 안 좋다는 그렇다고 얘기야.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12월 18일 날 일어난 일인데 1월 6일 날 김무성 대표한테 일렀단 말이에요. 보고를 그러니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갭이 한 15일 정도 갭이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뭐 며칠 내로 이게 갔으면은 괜찮은데 그럼 왜 이걸 두고 뒀을까라는 것도 의문이 되고요. 또 하나는 김무성 대표한테 그럼 왜 일렀냐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그러면 이준석 그 전 비대위원도 뭔가 좀 노리는 게 있었지 않느냐는 것도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요새 종편에 나와서 이준석 많이 씨가 뜨거웠죠. 약간 청와대에 대해서 많이 비판적으로 했죠. 그리고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김무성 대표가 수첩 논란이 바로 그 카메라 기자단 앞에서 앉아 있는데 요걸 꺼내면은 뭐 의도적으로 다 보인답니다. 이걸 망원으로 당기고 바로 그 앞 손다면 악수까지도 가능한 자리에 앉은 분이 이거를 모르고 이걸 했을까? 본인은 지금 뭐 황당하다 그러는데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그거는 의도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요. 뭐 제가 증인할 수가 없지만은. 근데 김무성 대표가 그런 머리까지 굴러가면서 하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선의원 어떠죠? 그 감각으로 볼 때 당 대표 하는데 수첩 일부러 사진 찍히게 이래가지고서 뭐 언론 플레이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게 그거는 정치인으로서는 근데 뭐 이렇게 긴 내용이 아니잖아. 뭐 그러면 수첩에다 안 적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준석 씨가 한 말을 그대로 잊어먹지 않고 정확하게 언젠가 한번 써먹으려고 요 문제 삼으려고 정확하게 적은 거란 말이야. 이준석이 승질나게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찍으려면 찍어라. 이런 생각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과연 그러면 그 수첩을 일부러 찍혀서 김무성 대표가 뭐 누가 실익을 보는 반사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의도를 할 때는 아니지. 그러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좀 득을 봤나요? 이번 건에?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니 이제 어떤 정치인이 꼭 득 보는 행동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기분 나쁘니까 득실은 나중에 따지는 거고 이런 사실을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든 알리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청와대에다 항의하고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인 거지. 근데 조금 더 추리를 해보면요. 이 문건 파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나 여당의 몇몇 인사들은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생성되고 그런 게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에서 그 찌라시라고 하는 문건을 만드는 과정이 완전히 당이나 이쪽에 안 알려지지는 않는 거거든. 어느 정도 알려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는 있거나 알고 있거나 이랬을 수는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K, Y 니들도 다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청와대가 다 알고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생각보다 이게 찌라시 사건이 넓게 전염돼 있어. 청와대와 당에. 어쨌든 하여간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음모론이 이제 조금 이렇게 비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지금 이 김무성 수첩 사건이 터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전당대회가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아무 지금 이게 느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온통 다 여당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굉장히 지금 이게 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어도 이미 묻혀 있어. 근데 이성희 상무가 요새 이 시각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어. 예를 어디서 들어서 정보 받는 거 아니야, 그걸 야 그게 묻혔다 그러는데 그 오비 일학으로 해석해야지. 이렇게 해서 저 전당대회를 무력화시키겠다. 이건 아니겠지. 아니 무력화된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음모가 있다고 시작을 해서 음모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쪽에 너무 재미를 느끼다 지금 보면 요새 재미 느끼신 것 같아. 스러워 음모스러워. 바뀌는 거야. 언론도 반성 좀 하라 그래. 반성 좀 하라 그래. 시작거리가 그렇게 그럼, 없어가지고 반성해야 돼. 찍어가지고서 야 이거 사건화 되겠다. 이건 뭐 선대위 서울 수준 아니야 이거? 요새 왜 이렇게 언론들이 굵직굵직한 거 못하고 그렇게 그냥 자질구레한 흥미 위주의 보도만 하냔 말이야. 요즘 그런 게 많아요. 요새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니까 미생물 살피듯이 그냥 자세히 살피자. 야, 괜찮았어요. 농담 치고는 말 된다. 지금 그 음종환 전 행정관하고 이준석 씨가 지금 진실 게임 공방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준석 씨가 지금 얘기한 거 중에 자기 여자친구 관련 자기 회사에 진짜 자기 아니면 잘 모르는 대표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것들도 알면서 자기가 뉘앙스로는 협박 비슷하게 들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잘 되새겨 보면은요 민간인 사찰까지도 했던 게 아니냐. 그분은 민간인인데 뭐 여기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야, 이 음모론에 너무 깊숙이 빠져 있고 너무 즐기는데. 응? 인간 사찰해서 이준석 정도를 뭐 청와대에서 목표로 삼아서 뭐 사찰하고 이준석 씨 뭐 있습니까 사실? 나는 비례대표나 좀 줄까 생각했었는데 비례대표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의원도 아니잖아요. 아마 그런 의도는 있을 거야. 뭔가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비례든 뭐 지역이든 뭔가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낙인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쪽에서 뭐 음행정관이 주장한 것도 그거 아니야? 그 청와대 그 사정비서관 누구야 대구에 조홍천 검사가 공천 받으려고 한 작업한 거 아니냐? 조홍천 검사가 대구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구분했다. 그쪽에 접촉을 했다는 접촉을 거죠. 해서 당 대표 쪽하고 그래서 그 만든 거 그래서 아니냐? 문건도 나온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그 행정관은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으면 그런 것들이 김무성 대표한테 보고돼 있을 수도 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각도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헤게모니 뭐 싸움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자 어쨌든 간에 이 김무성 수첩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수사해야 돼. 뭘 또 수사를 해? 아주 국민들이 지쳐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고. 아니 근데 이게 문제 제기는 다 해놨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도 없이 그냥 또 넘어가요? 그냥 사표 받고? 지금 이제 아니 무슨 뭐 문제만 되면 사표만 받고 다 처리하는 게 지금 문서인틀의 배우가 지금 청와대 KY인데 행태예요.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청와대 담당 검찰청을 하나 만들어. 예, 결과론적으로 1년 내내 보면 그거 하고 있게. 특수부 청와대 이게 특수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뭐 인사가 많다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 내지 대통령의 인사 리더십이 이렇게 셀프 파동을 스스로 초래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이 문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되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나중에 국민이 심판을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누구 잘라라 마라 뭐 이건 좀 간섭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그건 다른 문제죠. 이게 왜? 왜 말을 못하게? 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당 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묻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자꾸 이제 전달해서 판단하는데 자료가 돼야죠. 비서실장 자기가 좋은 사람 쓰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그걸 뭐 누구를 바꾸고 뭐 누구를 써라. 이렇게 문제가 계속 되는데도 그냥 가는 아니, 그런 거예요, 주장을 그냥? 할 수 있죠. 언론이 할 수 있는 정치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건에 대한 자, 봐봐. 책임에 대한 부분하고 상관없는 문제라고 봐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도 요지는 그런 거지. 내가 내 사람 쓰고 정치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잔소리들 마라. 그 얘기란 말이야. 요지가. 그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원래 욕먹는 자리잖아. 그리고 비서실도 대신 욕먹는 자리걸라 거기가. 지난해부터 나라를 들썩거렸게 했던 정윤회 사건이나 또 최근에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항명 사태, 또 오늘 얘기됐던 이런 사안들 관련된 모든 것들의 핵심은 이걸 바깥에서 문제 제기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물론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끝날 때, 임기가 끝날 때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정상에서도 계속 묻고 질문하고 문제 제기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인사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국민 여론이 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도저히 그 참을 수 없는 그 위기적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자회견 통해서 계속 감싸기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 여론이 더 그 큰 정도에 안 위기를 왔다고 보는 거지. 그렇죠. 아니 판단의 그거는 뭐 보는 사람마다 자기 그렇지. 입장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권한과 책임의 문제니까 우리가 그냥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다라고 이제 봅니다. 팩트가 하나 터지면은 그때는 바꿔줄 것 같아. 아니 아직은 지금 이게 팩트가 안 터져서 지금 그런 거야. 정상이냐고, 이건 무슨 완전 콩가루 팩트가 집안이지. 없잖아, 팩트. 아니 사람이 없잖아. 국무총리도 바꿀래도 사람이 없고 비서실장도 바꿀래도 저기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 없으니까. 저기 충남도지사님 했던 분. 아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자, 김무성 수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